농성장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좀 이런 상황까지는 안 와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이렇게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 몇 가지를 한국노총에 한국노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한국노총 내에 공공부문이 함께 이제 이 연합체를 만들어서 현재 그 기재부 대투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제 이 한국노총 내에 공공부문이 모였던 이유가 이제 정권도 이제 말미를 접어들다 보니까 이 기재부의 횡포가 더 이상 공노동자가 인내하기 힘든 그런 상황까지 도달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한국노역이 이제 지난 8일부터 국회 앞에 기자회견을 포함하고 기재부 앞에서 3주 동안 계속 지금 집회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 국회 앞에 농성장을 설치를 했고, 또 여기에 많은 공공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해서 투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6가지 저희가 요구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요구사항들은 사실 어떤 뭐 특정 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공노동자가 국민들한테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공공노동자를 그냥 탄압의 대상이고 그냥 통제의 대상이고 그들의 하층 노동자로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정권 말미가 되면서 너무 심하고, 또 심지어 청와대에 있는 핵심 요직에 계신 분들조차도 기재부 출신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어서 더 이상 공노동자가 이런 상태로는 될 수가 없겠다라고 해서 이제 천막 농성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섯 가지 요구사항 중에 첫 번째는 LH 혁신안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LH는 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LH가 그 모든 이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로 둔갑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직 해체와 그리고 2,000명에 대한 직원을 구조조정하고 또 직무급제까지도 도입을 하라는 그런 기재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공기업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했고 실행을 열심히 했는데 그 책임을 LH에다가 또 2,000명씩이나 되는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을 구조조정하라는 것은 공공노동자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어떤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떤 사태가 발생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처리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노동이사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고, 또 우리 경산노위 본회의에서도 이 노동이사제는 이미 다 통과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지난 당대표님께서도 수차 노동이사제 각자지 마라, 계속적인 희망 고문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 노동이사제는 강강무수식이고, 또 심지어 지도부에서도 과연 이 의지가 있는지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반드시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임금 체계 개편 직무급제입니다. 직무급제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또 이 철저한 사전 대책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기재부는 직무급제만 도입하면 모든 게 다 효율적인 것이냐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 또한 근본적으로 기재부가 처리를 하고 이 부분에서 논의를 하겠다면 저희들도 언제든지 논의에 응할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기재부에서는 경영평가를 앞세워서 또 지금 저 보신 내용처럼 평가 펠람이 인해서 직무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평가에 불이익을 주겠다 또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임금피크 제도입니다. 이 임금피크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던 제도이고, 이미 이 제도의 여러가지 문제점과 폐단은 기재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정책 오류와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공공노동자가 감내하고 있고, 또 이 폐해는 공공노동자들 간의 세대 간 갈등과 많은 문제점들을 현재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이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문제점 너무 잘 알면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대한 개선이나 시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롯이 그 피해는 공공노동자만 다쳐라, 이게 지금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혁신지침입니다. 이 혁신지침은 현재 우리 공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데,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동수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모든 사업 방향들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경영평가를 앞세워서 이 사내대출 제도를 계약하지 않으면 평가에 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세상 천지에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 노사 합의 권한을 기재부가 수십 년 동안 내려왔던 그 관행에 따라서 공노동자들에 대한 노사를
노사관계를 무시하고 이 초월적인 초헌법적인 그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사가 함께 머리 맞대고 풀어야 될 문제지 기재부가 평가를 앞세워서 풀어야 될 문제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림평가 제도입니다. 350개 공공기관들이 경림평가를 받습니다. 그 중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이 경림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재부가 예산도 가지고 있고 인력도 가지고 있고 평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노동자들은 기재부의 하수인이자 기재부가 시킨 대로 딸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왜? 월급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경림평가 제도 시킨 대로 안 하면 평가를 불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기재부는 정말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노동자가 자기 목숨을 버리고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대한민국인데 기재부는 여전히 그들의 하층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또 말 듣지 않는 조직들은 평가를 앞세워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공노동자들은 정말 이런 식은 아닙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왔고 또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왔는데 지금의 이 사태는 정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림평가 제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기재부 산하가 아닌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서 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노조는 지난 9월 2일 날 찬성률 92.47%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회의에서 구체적인 총파업 일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저희 금융노조가 지난해 코로나19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그 합의 내용대로 연대임금을 실천했습니다. 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지역화폐 등으로 받았고 나머지 절반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그리고 취약 노동자 지원을 위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올해는 임금 인상률에 이견이 없습니다. 노사가 근접을 했습니다. 다만 작년에 노측의 연대임금에 이어서 사측이 올해는 공익재단에 기부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사측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동시시간 동시사용은 2년째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대상을 9인 이하 점포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측은 존재하지도 않는 4인 이하 점포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라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영업점이 올해 상반기에 90개가 폐쇄되었습니다. 영업점 폐쇄할 때 최소한 노동자하고 협의하자, 합의가 아니라 협의하자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총파업밖에 없습니다. 이 공공노동자 6대 요구사항 중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입법 순위가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이 노동이사제는 이제 공약에 넣을 수도 안 넣을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재부 의원님들 힘만으로는 이 예산권을 틀어지고 있는 기재부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노동이사제 당론으로 정하셔서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때 강령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어쨌든 자정 노력으로서 모든 최고 말단에 있는 직원까지 모든 재산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갖다 그런 절차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직원들의 일탈행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가지고 저희 조직 자체를 갖다가 비효율적 그리고 퇴직 관료들을 갖다가 더 많이 낙하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의 분리에 대해서는 저희 조합원들은 다 같이 반대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밖에 직무급 도입이라던가 아니면 성과연봉제 같은 그런 사항들, 유사한 사항들 그런 모든 걸 갖다가 함께 기재부가 담아갖고 저희 LH에 강요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모든 공공노동자가 함께 LH가 무너지면 이런 모든 사항들이 함께 또 본인들한테 닥칠 것이라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희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복지공단 사례만 간단히 설립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일자리 안정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복지 행정을 거의 다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체불 근로자, 체불임금 근로자들을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저희들 하고 있는데 이 체불임금 지급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개혁 과제로서 핵심적인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2년 전에 체불임금 혁신안을 국무회의에 국가의 중대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계획 법안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 4월에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이 공약 실현하기 위해서 4월달에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법안 통과가 아울러서 7월부터 정시 인력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 올릴 때 50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올리는데 고용부는
그렇게 해갖고는 기재부가 인력을 안 준다. 축소하자 해갖고 최대한 잘라서 325명을 고용부가 승인을 하고 올리는데 기재부가 1차 심의를 하면서 딸랑 9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2차 심의에서 하도 안 돼갖고 제가 기재위원장을 찾아가면서 하소연을 해갖고 2차 때 올린 게 30명입니다. 그래서 39명의 인력 가지고 이 국가의 중대 사업을 갖다 수행하라고 했는데 어떤 합리적인 이유나 설명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코로나라고 들어오지도 말게 하고 서류만 내놔라고 일방적으로 심의해가지고 통보를 하면서 올해 정권 말기에 인력 없다 너 알아서 하라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 더 가관인 것은 국회가 4월달에 법안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자는 10월달부터 바로 시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예산은 12월달에 끝나는데 예산도 반영도 안 된 걸 10월달부터 수행하게 만들고 기재부는 인력도 안 주고 사람도 안 주고 국가에서 중대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용부 장관이 책임지고 언론까지 기자회견도 하고 체불 골라도 모아놓고 간담회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더군다나 이 사업이 재직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확대를 시킨 겁니다. 더군다나 소송 업무도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소송 업무 113명 인력이 하던 걸 그것도 근로복지공단이 이관을 시켜갖고 떠넘기면서 사업 수행하라는데 인력을 단 9명 갖다 심의해갖고 결정하는 거는 이런 막장 심사 그야말로 부실 심사고 이것은 도저히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할 수 없고 기재부 여기는 완전한 각질 행포라 생각하고 어떻게 고용부도 정부인데 어떻게 기재부만 정부냐 이겁니다. 청와대 따로 놀고 기재부 따로 놀고 국회 따로 놀고 고용부 따로 놀고 하도 분해서 지금도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부터 해가지고 기재부 이런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적인 중대한 이런 사업은 특히나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 직업 업무입니다. 직업 업무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계속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건 안 할 수 없는 건데 이런 심의를 가지고 사업 수행하는 기관 보고 모두 책임을 다 떠넘기는 거는 이건 그냥 막장 저는 그냥 기재부가 땅비지도 한다 생각합니다. 이거를 국회가 견제를 해줘야지 국회도 견제도 안 되고 청와대도 견제도 안 되고 이건 너무 심한 건 아닙니다. 주택금융공사입니다. 최근에 언론에 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로 낙하산 보낸다는 그 언론 기사 접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언론 보도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 낙하산 인사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문제입니다. 잘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 대표님, 노사정 합의에서 어쨌든 노동이사제는 합의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합의를 했는데 지금 국회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노동이사제는 국회 시간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LH의 부동산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에 따른 국민적 분노가 매우 컸습니다. LH뿐만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사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저희 당 일부 의원도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자마자 내로남불을 없애자. 그래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 12분 국민권익위에서 사실 별 사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당 권유라는 어떤 초유의 그런 정책까지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당에서도 LH 전 직원의 부동산 내역을 다 사실 등록하도록 것은 대단한 사업 조치였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LH도 자기 혁신과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과연 비례 원칙에 어긋나게 일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조직을 쪼개는 것이 과연 맞는 방안인가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이 있고요. 현재 지금 국토부에서 제시한 혁신안 지주회사를 통해서 주택 그 사업과 좀 분리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 당과 국회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저희 국회의 시간으로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저도 국토부안을 일방적으로 저는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점들을 입법 과정에서 신중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대신 LH한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의 지금 집값 폭등과 여러 가지 지금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들의 그 불만이 크기 때문에 우리 이사 대책에 체결된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좀 진행되도록 하고 우리가 최근에 저희가 하는 누구나리 프로젝트도 이제 혁신적으로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좋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세 군데 한 6필지를 정했는데 이게 속도를 좀 빨리 내지 않으면 이게 다 부지 정리해서 택지 분양할 때까지 2023년? 22년? 우리가 가능한 이 속도를 좀 빨리 내서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
권리는 국토부에 주장한 대로 일방적으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이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다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노동이사제는 엑신뱅크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마지막 정리되도록 제가 체크하겠고요. 이번에 이 법안 자체에서 이러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정리하는 이런 전문가와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한테 사실은 입법 진행 상황 보고를 물어보고 오늘 여러 우리 위원장님들의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저 역시 저는 확보해야 된다는 입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관 상임위하고 원내대표 정치그냥 보고를 제가 듣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임금 직무급하고 인피제 문제도 어떻게 보완점이 있을지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 특히 지금 IBK 인피 사업장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는데요. 저는 이제 임금 피크란 이름으로 그냥 사실상 업무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방치되는 것보다는 IBK나 이런 금융에 있는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에 좀 파견돼서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좀 돼야 우리 국민들이 보기도 중소기업도 도움이 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는데 그 제도적 보완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내대출 제도 이 문제는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상당히 국민적으로 좀 불만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LTV, DTI를 일반 국민들은 통제하면서 이 금융 노동자들은 자기들끼리 막 LTV, DTI 무시하고 막 금융 대출에 특혜를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던 건데 이제 우리 노조 입장에서는 이게 외부의 사내 기금으로 지금 근로자들이 축적한 돈이니까 이 돈이 복지로 된 돈인데 이런 오해가 있었다는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 측면을 좀 같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저도 이 내용 체크를 해보겠고요. 아까 그 우리 고용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한 문제는 저도 심각한 느낌이 드네요. 근데 고용부 노동부장한테 보고를 들어보고 아니 체불임금 근로자들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 인력을 이렇게 충원 안 해주면 이게 황당한 그 억울함이 전달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좀 꼭 체크해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 다른 내 사람들은 제가 혹시 또 구체적인 디테일은 지금 내가 좀 더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노동이사제 문제와 엑신뱅크 그다음에 아이베키 인피제 잘 제가 계속적으로 고위 당정 회의 때마다 제기를 하고 있고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